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R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R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분류 문제에 대한 모형을 구축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귀 문제에 대한 모형을 구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UCI 머신러닝 리포지터리에 존재하는 카디오토그래피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태아의 이제 분만 중 태아의 심장 박동을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분만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다 보니까 태아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이 입력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 입력 변수들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해서 벡터 형태로 변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타겟 변수인 종속 변수는 크게 세 가지의 범주가 존재하는데요. N은 normal이고요, S는 suspect, 뭔가 의심이 가는 상황, 주의를 요하는 상황, P가 pathologic 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범주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R 스크립트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실습 파일 CTGS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콘크리트라는 거는 회귀 분석용 데이터인데, 이따가 다시 같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RStudio로 돌아와서 위에 메뉴의 세션에 Set Working Directory의 To Source File Location을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 패스에 대한 전체 경로 설정 없이도 동일한 워크스페이스에서 파일을 찾는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성능 평가 지표를 계산을 할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범주가 이제 두 개일 때는 여러 가지 성능 평가 지표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범주가 세 개이기 때문에 F1 매저 같은 경우는 특정 범주가 정해졌을 때 F1 매저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범주가 3개일 때는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실습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지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 정확도고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제 범주가 3개니까 2x2 매트릭스가 아닌 3x3 3 곱하기 3 행렬 형태로 생성이 될 텐데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범주가 몇 개이든지 간에 컨퓨전 매트릭스는 좋은 모델이라고 하면 대각행렬의 성분들, 다이아고널의 값들이 높은 값을 가져야 되고, 대각행렬이 아닌 것들은 낮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정확도는 컨퓨전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파트의 합을 전체 컨퓨전 매트릭스의 엘리멘트의 합으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밸런스드 커렉션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i는 1부터 이 컨퓨전 매트릭스의 디멘전 첫 번째 행의 크기까지, 행의 크기든 열의 크기든 컨퓨전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동일한 값을 갖고요. 이걸 반복해서 해당 범주의 정확도를 곱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범주의 개수의 거듭제곱근만큼을 구해주게 되면 균형 정확도, Balanced Correction Rate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라인 기준으로 세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주시면 성능 평가를 하는 지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인공신경망을 구현해주는 R 패키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본 실습에서는 N넷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인스톨을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당하는 패키지를 인스톨 해주시고요. 저는 이미 인스톨 해놨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만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데이터셋으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TGS.CSV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시면요, environment 창에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처음에 LB라는 변수부터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NSP가
1부터 3까지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요 변수 값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변수의 개수는 이 ctgs underbar 데이터의 디멘전의 첫 번째 값으로 행의 개수 또는 객체 개수를 산출하고요. 변수의 개수는 해당하는 데이터 디멘전의 두 번째 열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노드들 간의 크기가 변수의 값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면 해당하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다소 계산 오차 또는 라운딩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전부 정규화를 해주는 게 모델의 수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한번 노멀라이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만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고요. 타겟 데이터는 노멀라이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콘솔 창에서 우리가 str 하고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ctgs underbar data라고 쳐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상태를 한번 보면 전부 인티저 형태이거나 뉴메릭 형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nsp라는 타겟 변수는 얘를 우리가 그대로 인티저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회귀 분석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수는 요인의 형태로, 팩터 형태, 다시 말하면 카테고리컬 변수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에서 변수의 숫자 nvar만 뺀 거니까 제일 마지막 컬럼을 뺐다라는 뜻이고요. ctgs underbar target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컬럼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는 센터는 true라고 표현을 했고요. 스케일도 true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센터는 true라고 표현을 한 파트가 뭐냐면 평균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스케일을 true로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모든 변수마다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요. 33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수치형의 변수였지만 이거를 팩터형의 변수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33번째 라인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원래 데이터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이제 노멀라이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팩터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엮어서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게 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ctgs 데이터 underbar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셋을 클릭을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데이터와는 다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 값들이 굉장히 그 소수점 이하로 여러 숫자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변수별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강의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제 6페이지까지를 수행을 했고요. 7페이지를 한번 같이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과 이제 비교를 할 거냐면요.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회귀 분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다항 로짓 회귀 분석,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다범주 버전인 다항 로직 회귀 분석과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서머리라는 이 그 성능 평가 테이블을 2 곱하기 2짜리 행렬로 초기화를 하고요. 값은 전부 0을 넣습니다. 해당하는 컬럼의 네임은 성능 평가 지표들 단순 정확도 ACC와 균형 정확도 BCR을 넣고요. 로우 행의 이름은 다항 로짓 회귀 분석 멀티 언더바 로직과 인공신경망 ANN을 이제 넣었습니다. 콘솔 창에다가 PERF 언더바 summary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현재 모두 0의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성능평가 행렬이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울게요.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자, 시드를 1, 2, 3, 4, 5 이건 이제 난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의 시작점을 갖게 두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강의 내용과 저의 내용을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만한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공신경망 결과가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공신경망 결과와 동일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다항 로짓 회귀 분석은 똑같을 텐데,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과와 저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인공신경망의 특징이 이러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용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80%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80% 샘플링을 해서 인덱스로 놓고요. CTGS_TRN 데이터에는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들 중에서 앞서서 샘플링된 트레이닝 인덱스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학습용 데이터로 할당을 하고요. 해당하는 트레이닝 인덱스에 선택되지 않은 객체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는 1701건, 테스트용 데이터는 425건이 현재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까지 해서 실페이지가 이제 끝났고요. 먼저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ML 로짓에서 멀티놈, 클래스는 해서 이건 포뮬러입니다. 클래스가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는 CTGS_TRN 이라고 하는 게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를 보면 각각의 두 개의 회귀 분석, 범주가 3개니까 두 개의 회귀 분석이겠죠. 두 개의 회귀 분석마다의 회귀 개수를 회귀 개수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귀 개수만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가져다가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dict 함수를 써서 ml_logit이라는 만들어진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하고요. 새로운 데이터는 new 데이터는 ctgs_tst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ml_logit_prey라는 예측된 모형이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과 다항 로짓 회귀 분석의 예측된 범주 사이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60번째 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대각행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트고요. NSP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대각행렬의 값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좋은 모형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61번째 라인과 62번째 라인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 단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노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노말을 많이 맞추게 되면 단순 정확도는 좀 높아지는데, 균형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정확도보다 한 7%포인트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따로 계산을 하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의 정확도를 곱한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를 씌우게 되면 0.85 정도. 그래서 범주를 고려한 균형 정확도의 값은 한 85%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강의 자료에서는 0.894, 0.746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세팅과 해당하는 그 데이터의 데이터의 샘플링을 좀 다르게 했을 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실습 여기 데이터를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수용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66번째 라인을 보면요. ANN 언더바 TRN 언더바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CTGS 언더바 TRN 데이터이고요. TRN 데이터에서 가장 마지막 변수만 뺀 것이고요. 타겟 데이터는 새로운 함수가 하나 보이는데 class.ind라는 함수가 보일 겁니다. 이게 클래스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래스 인디케이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클래스 인디케이터 함수를 통해서 원래 노미널이나 팩터 형태였던 아웃풋 노드들 또는 종속 변수들을 원없이 코딩을 통한 입력 변수로 원없이 코딩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보면 원래는 우리가 이 클래스가 팩터 형태로 1, 2, 3,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공신경망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변수의 이제 그 최종적인 타겟 클래스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 MLP에서의 구조는 아웃풋 노드의 개수가 클래스의 개수만큼 정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해 주는 게 class.ind 함수고요. 3개의 노드를 만들어서, 왜냐면 클래스가 3가지가 있으니까요. 새 클래스에 대해서 원래 클래스가 1이면 1, 0, 0이라는 값을 주고요. 이제 아웃풋 노드가 3개인 겁니다. 첫 번째 아웃풋 노드는 1, 두 번째 아웃풋 노드는 0, 세 번째 아웃풋 노드는 0이 되겠고요. 원래 클래스가 2였다면 0, 1, 0. 그래서 첫 번째 아웃풋 노드가 0,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아웃풋 노드가 1, 세 번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할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MLP의 아웃풋이 각각의 값들은 확률로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합쳤을 때 1이니까 가장 높은 확률을 값을 갖는 노드로 할당을 해주는 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69번째 라인부터 109번째 라인까지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를 인풋과 타겟을 먼저 정의를 하고 69번째부터 109번째까지 실행을 먼저 시켜 놓은 상태로 제가 강의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강의 자료를 이제 같이 보시면요. 우선은 우리가 인공신경망 설명을 제가 드릴 때 히든 노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적절한 히든 노드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BCR 관점에서 가장 좋은 개수의 히든 노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개가 좋은지 모르니까 number of hidden node NH를 5개부터 시작해서 5개씩 늘려가면서 30가지의 후보군들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많다면 이 개수를 더 늘려도 되고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를 가져다가 fivefold cross validation,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총 5개의 이 1부터 5까지의 숫자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몇 개만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용 데이터의 객체 수만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replace는 true이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숫자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각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20%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하는 validation index가 1부터 5까지의 값들이 모든 이제 학습용 데이터에 할당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validation index가 특정 값인 것만 빼고 나머지를 학습시켜서 해당 특정 값인 것을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5번을 수행을 하는 게 바로 fivefold cross validation입니다. 자, 그래서 validation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는 0부터 총 히든 노드의 개수의 만큼의 행을 갖고 3개의 열을 갖는 것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모든 히든 노드에 대해서 각각의 히든 노드에 대해서 반복문을 수행을 합니다. for문을 여기서 이제 돌리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각각의 히든노드의 개수를 고정을 했을 때 J는 1부터 5까지, 이게 바로 Fivefold Cross Validation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J가 1일 때는 1 빼고 나머지 2부터 5까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temp underbar trn underbar input이라는 거는 원래 ann underbar trn underbar input에다가 which 해가지고 validation index가 J가 아닌 것들을 학습으로 삼는 것이, 학습용 데이터로 삼는 겁니다. 타겟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학습이 바로 이 ne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net이라는 함수는 첫 번째 temp underbar trn underbar input이라는 게 첫 번째 아규먼트인데,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input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의 input을 줘라. 함수의 두 번째 아규먼트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타겟 y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제 세 번째 아규먼트 인자는 히든 노드를 몇 개를 쓸 것이냐고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maximum iteration, 다시 말하면 f폭을 몇 번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의 실습에서는 5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DK 같은 경우에는 weight가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작은 값들은 그냥 0으로 잘라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실습에서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작게 제 웨이트가 작은 값을 갖게 되면 그 웨이트의 값은 그냥 0으로 바꿔버려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를 가져다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이제 수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remaining one fold라는 게 트레이닝 인풋에서 밸리데이션 인덱스가 J인 것들만을 뽑아다가 여기에 있는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타겟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evaluation fold라는 거는 뭐냐면 로우를 바인딩 하는데, 아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제일 처음에는 empty 폴드로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요 파트 cbind 괄호 열고 max.column 괄호 열고 temp underbar validation underbar target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원없이 코딩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그럼 010, 100, 002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것의 컬럼의 넘버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없이 코딩이 실제 그 클래스 값으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predict 이 파트가 뭐냐면 temporal neural network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validation input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예측값 하면은 각각의 범주들에 대한 이제 그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확률값 중에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으면 그게 바로 예측 범주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evaluation fold는 5개의 폴드에 대해서 2개의 컬럼을 갖는 것을 계속적으로 밑으로 붙이는 건데, 첫 번째 컬럼은 뭐냐? 정답 범주가 뭐냐? 두 번째 컬럼은 뭐냐?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예측된 범주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confusion matrix는 evaluation fold 첫 번째가 정답이고요. evaluation fold 데이터셋의 데이터 프레임의 두 번째가 이제 예측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validation for performance라는 이 구조체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첫 번째 열에다가는 당시에 사용했던 number of hidden node의 개수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우리가 정의한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퍼포먼스 매트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 비교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5개에 대해서 각각을 퍼포먼스 메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먼저 다 해놓고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퍼포먼스 매트릭, 컨퓨전 매트릭스를 단 한 번만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행이 다 됐어요. 여기서 시간을 보시면 여기 실습 기준으로 77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포문이 돌기 전에 현재 시간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관측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포문이 다 돈 다음에 실행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셋을 validated performance를 뭘로 오더링을 하느냐, 정렬을 하냐면 세 번째인 BCR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값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3번째 라인을 보면 저는 number of hidden node가, 다시 말하면 hidden node의 개수가 25개일 때가 가장 최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 시점에서의 balanced correction rate가 0.8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같이 실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best number of hidden node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이 ordered validation performance의 1,1의 값 25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tgs_net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뉴럴넷과 똑같은데 요 파트가 이제 바뀐 거죠. 사이즈는 해서 best_nh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쭉 하게 되면 이제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500까지 이제 내려갈 것이고요. 여기서 500이 지나서도 아마 학습이 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습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번의 이터레이션만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고 컨피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컨피전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퍼포먼스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항 로짓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0.9223, 그 다음에 단순 정확도, 그 다음에 BCR 같은 경우에 0.849가 나오고요.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0.927의 단순 정확도와 0.836의 균형 정확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파트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히든노드의 개수의 서치를 조금 더 많이 수행을 하고 더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이터레이션도 충분히 시간을 주면 다항 로짓 회귀 분석에 비해서 성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다르게 샘플링이 되면 지금 현재 제가 한 샘플링에서는 단순 저기 인공신경망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비해서 더 이제 낮게 나왔는데 실습 자료 이 슬라이드에서는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보면 인공신경망이 다항 로직 회귀 분석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분류 문제에 대한 데이터 이제 실습을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로는 회귀 모형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형을 하기 위한 실습의 데이터셋으로는 콘크리트의 이제 압축 강도, 인장 강도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를 이제 만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섞죠. 물도 섞고요, 시멘트도 섞고요, 슬라이그도 섞고 해가지고 굳히게 되는데 각각의 성분의 비율에 따라서 완전히 콘크리트가 다 이제 생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압축 강도가 달라진답니다. 근데 그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험을 다 해볼 수가 없을 테니까 몇 가지의 과거에 실험을 했었던 조합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이제 그 성분을 바꿨을 때 얼마만큼의 강도가 될 것인지를 직접 예측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인풋 변수가 시멘트와 뭐 슬래그, 그 다음에 뭐 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변수인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가 바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실습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퍼포먼스는 여기서는 RMSE와 MAE와 MAP 세 가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텐데요. concrete 데이터셋은 read.csv를 통해서 concrete.csv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총 1030개의 관측치가 있고 9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름이 없고 그냥 V1부터 V9까지로 되어 있는데 V9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의 수 세고요. 그 다음에 variance의 수 센 다음에
regression x, regression y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컬럼을 뺀 게 x고요. 제일 마지막 컬럼만 사용한 게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번째 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스케일링도 수행을 해서 정규화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regression 그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를 컬럼 바인딩을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161번째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용과 테스트용을 나누기 위해서 시드를 고정을 시키고 트레이닝 인덱스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객체들은 학습용 데이터로, 해당하지 않는 객체들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3 곱하기 3짜리의 행렬을 초기화를 할 텐데요.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았는데 지금 이 수업에서 이 실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되는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수업에서 진행을 했었던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K-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수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원리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을 때 그 객체의 입력 변수들을 기준으로 가장 비슷한 K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K개의 이웃들, 그래서 nearest neighbor, 가까운 이웃이죠. K개의 가까운 이웃들을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이웃들의 Y의 평균값으로 예측을 해주는 게 K-nearest neighbor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공신경망,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입니다. 컬럼 네임은 RMSE와 MAE와 MAP를 설정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바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RMSE가 9.85, MAE는 7.92, MAP가 32.24가 나오는데 MAP가 32.24라는 뜻은 실질적인 강도 대비 모형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 예측한 모형은 약 한 32% 정도 강도가 오차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회귀 모형을 하기 위한 패키지는 FNN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이 FNN이라는 패키지를 이제 인스톨을 저도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같이 인스톨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가 현재 전부 인스톨이 되었고요. 라이브러리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하는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우리가 이론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드는 그냥 실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 3개, K는 3, 다시 말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3개의 이웃을 찾은 다음에 그 이웃들의 강도의 평균값으로 테스트 데이터, 객체들의 평균값, 그 강도를 예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87번째까지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비해서 K-nearest neighbor가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똑같이 클래시피케이션 실습을 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5-fold cross validatio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노드 개수는 2개부터 20개까지 2개씩의 간격을 두어서 탐색을 해볼 것이고요. 5-fold validation, cross validation 하겠습니다. 197번째부터 225번째까지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서 강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까와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부분은 설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mnet 함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여기서 포뮬러를 썼고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를 쓸 것이냐? 학습용 데이터를 쓰겠다.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후보군인 NHI번째 number of hidden node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이 여기입니다. linear output은 true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는 이 옵션이 없었을 때는 분류 모형으로서 one hot encoding, 아웃풋의 노드가 여러 개였는데 linear output을 true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는 회귀 모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됐을까요? 예, 보면 총 이제 소요된 시간이 대략 제 랩탑에서는 36초 정도가 걸렸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똑같이
MAE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number of hidden node가 저 같은 경우에는 8개일 때가 가장 최적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st hidden node를 찾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best hidden node를 이용한 회귀 모형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측을 수행을 하겠고요.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41번째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이 에러율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이터, 예측하는 데이터에서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MAP 기준으로는 32% 정도 상대적인 오차가 났고요. MAE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한 7.9 정도 오차가 났는데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오차 MAE 기준으로는 4.2 정도, MAP 기준으로는 14%, 그래서 절반 이하로 예측 오차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콘크리트 데이터는 누가 뭔가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데이터 입력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다중선형 회귀 분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선형 관계라기보다는 비선형에 더 가깝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를 찾아줄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나 K-means 네이버가 더 낮은 예측 오차를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실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